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오늘은 기후위기를 전하는 그 숲속의 생활 코너를 진행을 합니다. 이현대 에디터가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해 주셨나요? 예, 오늘은 애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들고 왔는데, 그래서 네. 그 사과를 의미하는 애플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 두 말을 이제 합한 합성어죠. 그래서 사과값이 이제 굉장히 많이 뛰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물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군요. 대체 사과 가격이 얼마나 올랐길래 그런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사과 도매 가격이 1년 만에 2배 넘게 뛰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kg당 9만 원대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이제 뭐 도매 가격으로 이런 거고요. 이제 우리가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소매 가격 같은 경우도 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사과 10개를 사는 가격이 한 3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1년 전에 비해서 30%가 올랐습니다. 사과 한 알에 한 3, 4천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마트에서 본 사과는 이것보다 훨씬 비쌌거든요. 거의 2개에 10,000원? 그 알 크고 좋은 거는 1개에 10,000원 가까이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이거는 평균적인 가격을 이야기하는 걸 테니까요.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사과 가격 너무 무섭게 올랐다라는 거 실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농산물이라는 거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트에서 포장된 걸로 사서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확량에 따라서 가격이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생산량이 우선은 뭐 엄청나게 줄어서 지금 사과 가격이 급등을 한 건데, 우리나라 사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10월 달 즈음에 수확을 합니다. 그렇죠. 가을에 수확을 네. 해서 이제 초겨울 들어갈 때쯤부터 이제 먹죠. 예, 그래서 이제 서늘한 곳에서 이제 보관을 해서 다음 수확기까지 이제 1년 동안 먹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트에서 만나는 사과는 작년 10월에 수확을 한 거겠죠. 그런데 작년에 사과 생산량이 39만 톤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직전에 2022년에는 56만 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가 줄은 거죠. 아니, 근데 사실 이게 갑자기 30%나 줄어들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예전 같지 않잖아요. 농업 기술도 좀 발달을 했고, 그리고 기후 위기 때문이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기후 위기, 기후 재난을 겪게 된 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거든요. 대체 30%나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그 사과 가격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이 이제 지구가 점점 더워지면서 그로 인해서 발생한 기상이변 때문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상이변이 유독 심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일 같은 기상이변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엄청난 기상이변이 있었다. 예, 그 사과가 자라기 어려운 그런 기상이변이 3가지나 연속으로 해당이 되었어서,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유독 좀 생산량이 줄었던 거죠. 그러면 그 3가지가 뭔데요? 예, 우선은 사과가 잘 자라려면은 일교차가 커야 돼요. 그래야 당도가 높아지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밤이 서늘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밤에는 서늘하고 낮에는 또 일조량이 풍부해야 됩니다. 낮에는 쨍쨍한데 밤에는 시원하거나 조금 쌀쌀해야 된다. 그렇죠. 이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네. 이제 사과가 햇볕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또 고온다습한 환경에는 취약해요. 하긴 뭐 열대지방이나 습한 나라에서 사과 난다는 얘기는 또 못 들어봤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종합하자면 사과는 겨울이 추워야 되고 여름은 덥고 건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반구 온대지방,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잘 자라는 나무인데, 작년 5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이, 냉해 이런 게 많았고, 맞아요. 7월 달에는 집중호우가 있어서 일조량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한창 익을 시기인 9월, 10월 이럴 때는 폭염이 있었죠. 네네. 거기다가 사과 탄저병까지, 전염병까지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상이변 3가지가 연달아서 생기면서 생산량이 급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사과 생산량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12년에 태풍 볼라벤 기억하시죠? 네네. 그때 이제 그 태풍이 사과 그 과실들을 다 떨어뜨리고 지나갔거든요. 거의 그때 수준으로 이 기상이변 때문에 사과 농사를 망쳤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악재가 겹쳐도 그냥 켜켜이 너무 여러 개 겹쳤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일은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게 이제 뭐 삶의 디폴트? 뭐 뉴 노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정말 그럴 것 같은 게 이게 뭐 작년에 기상이변이 좀 잦았었다 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지구가 점점 더워지면서 사과 재배 지역도 점점 북상하고 있습니다. 아, 이 얘기는 정말 많이 하죠. 예, 서늘한 네.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사과라고 하면은 뭐 대구, 경북, 문경 그렇죠. 뭐 이런 지역들 많이 떠올렸는데 네. 이제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사과 재배 면적이 30년 전하고 비교를 하면은 44%가 줄었다고 합니다. 와, 이제는 뭐 사과는 되고 뭐 이런 공식은 깨진 지 오래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역들을 대체하고 있는 게 강원도인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30년으로 이제 비교해 봤을 때 한 3배 정도 재배 면적이 늘었어요. 아. 그래서 지금 같은 추세로 기온이 계속해서 오르면 2050년쯤 되면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나 사과가 생산될 수 있고 또 2070년쯤 되면 국산 사과는 거의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사과를 못 먹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 같거든요. 아니, 강원도에서는 감자가 생산되는 곳 아니었나요? 이제는 강원도 특산물이 사과가 된 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급등한 사과값을 좀 내려보려고 정부에서도 이런저런 대책들을 내놓고는 있어요. 뭐, 먼저 가장 대표적인 게 사과값 자체를 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납품 단가 같은 것들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보통 못난이 과일이라고 하죠. 이런 수확 과정에서 스크래치가 난 과일들 이런 것들도 좀 유통을 확대하겠다. 뭐 이런 대책도 내놨고 그리고 뭐 사과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제 이런 과일 말고 다른 과일을 좀 먹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뭐 오렌지, 자몽, 포도 같은 이런 외국산 과일의 수입을 좀 확대하고 관세 같은 것도 일시적으로 좀 내려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러한 정부 정책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은 조금 들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제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흉작이 났으면 어쨌든 가격이 올라가야지 그나마 수익이 좀 보전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가지고 누르는 방식으로 즉 수입 농산물이나 수입 축산물에 좀 의존을 해가지고 가격을 낮추려는 그 정책이 사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좀 허탈할 수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맞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그 비정형 과일 해리맴 씨 먹어봤어요? 아니요, 저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저는 그 20살 되고 나서 제 손으로 과일을 사본 게 손에 꼽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20대 때 그랬습니다. 네, 30대가 되면서 과일을 먹자면 죽을 수 있겠구나. 그렇군요. 예,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과일을 사기. 예, 그렇군요. 아니, 우리가 마트에 가면 정말 예쁘게 생긴 과일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못생긴 과일들을 왜 우리가 그 마트에서 만날 수 없는가에 대한 질문도 사실은 그러네요. 요즘 같은 기후 재난 시대에는 더더욱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비정형 과일들에 대한 이런 정책 같은 경우에 또 눈에 띕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영원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생산량을 다시 늘릴 만한 그런 대책은 또 없는 건가요? 이게 사실 뭐 지금 뚜렷한 대책이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까지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사과 생산량이 줄었다 이런 말씀들 나누고 있었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급한 문제가 있어요. 이게 바로 고령화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지구가 더워지면서 사과를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 점점 서늘한 지역으로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 이거는 그래도 아직 뭐 20, 30년, 40년은 남은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고령화는 정말 당장의 지금의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 농업 인구의 평균 연령이 68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과수원 일 자체가 좀 기계화되고 있고 뭐 이런 추세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육체적인 노동이 필수적인 분야인데 이분들이 뭐 당장 10년 후에 15년 후에 또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을지가 의문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어떤 한 언론에 이제 실린 기사를 보니까 과수원 운영하고 계시는 이제 74살 되신 농민분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자녀가 3분 있으신데 그 자녀 중에 누구도 농장을 좀 물려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수원 새 주인을
이제 찾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사실 사과 농장을 뭐 꾸린다라는 게 말로만 들어서는 굉장히 낭만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거 정말로 다 육체 노동이거든요. 그 사과를 따고 또 보살피고 뭐 봉투 씌우고 하는 일이 계속 하늘을 쳐다보면서 사람이 밑에서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목이나 어깨 뭐 이런 쪽으로 척추 이런 쪽으로 부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발생하신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은 어떻게 개발되고 있나요? 이거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선은 그 며칠 전에 이제 농림부 장관께서 이제 유럽산 사과 수입을 좀 고려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한번 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그 뭐 농림부 장관도 그 이후에 이제 덧붙인 이야기가 이런 고려, 검토까지는 가능한데 실무적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좀 부정적인 전망까지 함께 내놨었습니다. 아, 이게 실무적으로 쉽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수입되고 있는 과일이 한 30여 종 정도 돼요. 뭐 오렌지, 포도, 망고 이런 것들은 있는데 네네. 아직까지 외국산 사과는 수입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외래 병해충 유입 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맞네요. 뭐 사과 좀 더 먹겠다고 덜컥 수입했다가 오히려 우리나라 농촌에 커다란 해가 될 수 있는 병해충이 돌아버리게 되면 그건 정말 낭패가 될 테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일, 채소 뭐 이런 그 식품 같은 경우에는 식물방역법에 따라서 이제 이 과일 안에 병해충이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검사하는 그 절차를 거쳐야 수입이 가능한데 이게 총 8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잡하군요. 네, 그리고 이 8단계를 다 통과해서 수입이 성사되기까지 평균 8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이거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정책도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해도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 8년 있다가 수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검역 단계가 가장 빨리 끝났었던 과일이 중국산 체리인데 네. 이 과일의 경우도 3.7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중국은 또 먼 나라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군요. 거의 4년 가까이 걸린 게 가장 빠르게 이 절차를 끝낸 거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어떤 나라들이 이제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총 11개 나라하고 사과 수입 검역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뉴질랜드, 독일, 미국, 호주, 중국,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인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아까 말씀드린 8단계 중에 다 1단계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나마 가장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게 일본인데 네네. 현재 5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좀 하자면은 한국 마트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게 되는 건 일본산 사과다. 우선은 그 검역 단계상으로는 그런데 이게 또 알아보니까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본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산 사과를 한국에 수출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검역 요청을 한 게 1992년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30년 넘게 검역 절차가 진행 중인 거죠. 아니 근데 이거는 진도가 안 나가도 너무 안 나가는 거 아닌가요? 30년 동안 뭉개고 있었으면 수입 안 할래 해당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8단계 중에서 지금 5단계에서 그 멈춰 있는 상황인데 2015년 정도에 그 일본산 사과에서 이제 병해충 같은 게 발견이 됐대요. 그랬어요. 그래서 요 이제 절차가 좀 끊겨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일본에서 뭐 이런 거 더 이상 문제 없다라고 이제 재개를 요청을 하면 될 텐데 그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그 일본인들이 자국 사과를 되게 선호한대요. 그래서 그렇죠. 수출 물량 자체가 별로 없어서 일본 입장에서도 막 한국으로 빨리 수출하고 싶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도 그럴 게 일본 가서 사과 먹어보면은 우리나라 사과 맛있는 것만큼 맛있어요. 그렇죠. 근데 유럽 가가지고 사과 먹어보면은 얘네들은 이걸 왜 먹지 싶거든요. 그냥 건강에 좋으니까 먹는 건가? 거의 그 수준으로. 그래서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뭐 사과를 재배해 주실 농민분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재배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은 줄어들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수입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 외 국가들은 이제 시작했으니까 수입하려면은 8년 걸리고
뭐 이 정도가 정리된 상황인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과값 자체가 뭐 지금 올해 갑자기 좀 급등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말씀해 주셨던 저희가 이제 이야기 나눴던 그런 이유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 앞으로 사과값 자체가 굉장히 좀 고점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는 사과가 매일 아침 한 개씩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아니라 정말 소중하게 특별한 날에 아껴서 나누어 먹는 과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아주 과거 일입니다만 이제 제가 초등학교 정도 때만 해도 바나나는 엄청나게 비싼 맞아요. 과일이었거든요. 네. 아직도 기억나는 게 바나나가 한 개에 한 송이 말고 한 개에 그 당시 돈으로 1,000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비싼 아주 호사스러운 과일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사과는 굉장히 일반적인 과일이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과일이었는데 앞으로 또 한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면 아주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되겠죠. 네, 기후 그렇겠죠. 변화 때문에요. 네네. 그렇군요. 사실 바나나가 흔해진 것도 지구촌 어딘가에서 갑자기 플랜테이션 농장들이 생겨나고 그거를 대기업들이 유통망을 펼쳐가지고 공급을 막 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외국과 무역협정을 맺으면서 일어나게 된 변화인 거잖아요. 이 사과가 귀해지는 것도 어떤 일종의 우리의 일상이 전체적으로 비싸질 수 있다. 그것도 기후이기 때문에 라는 그런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이슈 준비해 주셨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까지 잘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